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YTN 10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출발과 이슈 오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북한이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과정에서 북측이 우리 측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는데도 우리 당국이 제대로 대응을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정부 책임을 언급하는 비판성 보도를 했는데, 어렵사리 마련된 이산가족들이 혈육을 만나는 행사가 혹시 잘못될까 고심하는 당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으며,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정부 측에서 북측에 엄중히 항의하였다고도 합니다. 설사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한다 하더라도 사전 협의된 취재 기자들의 취재 장비인 개인 컴퓨터를 샅샅이 뒤지고 상봉 장면 영상 화면 전달을 지연시켜 방송 차질을 빚게 하는 등 21세기 문명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북한의 언론 검열 등 언론 자유 침해와 인권 침해를 먼저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수많은 인권단체, 언론단체, 정치권에서 이러한 사태와 관련 북한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는 데 대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고려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는 행사를 위해 당시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제를 했다 하더라도 행사가 끝난 지금이라도 언론 차원에서 이슈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구실 못하는 신기술 보도입니다. 부산도시공사가 특정 건설업체 M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다른 공사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는 발파 기술을 적용하게 한 것입니다. 보도는 M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발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일은 세금이 낭비되고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낮추는 것입니다. 부산도시공사의 입장은 무엇이었고 M사가 얘기한 적법한 절차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실제 적법했는지 좀 더 파악해서 보도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식당 외부인 식사, 골목 식당 반발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있을 수 있겠으나 시민의 권리도 있습니다. 시민과 소비자 전문가를 인터뷰해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 일부 자치단체는 구내식당을 일주일에 하루는 닫고 직원들한테 골목식당을 이용하라고 권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아울러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좋은 뉴스입니다. 경찰관 손편지, 아주 훈훈한 뉴스였습니다. 평소 뉴스가 사회의 어둡고 불합리한 면만 보도하기보다는 이런 훈훈한 면도 보여주었으면 하고 바랐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목에 좋은 뉴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쁜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중등학교 1년 단축하도록 하는 학제 개편 입법 추진은 사회 진출을 앞당기고 결혼 연령을 낮추어서 저출산을 줄이겠다는 그런 취지인 만큼 나름대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제도를 깨뜨려야 하는 그런 개혁적인 사안으로서 국민 정서와 여러 가지 상충되는 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가지고 현실적으로 엄청난 어려운 내용입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청회라든가 충분한 당정 협의 없이 실적을 쌓기 위해서 발의하는 과시용 입법이 그동안 많았고 발의해 놓은 다음에 유야무야 넘어가는 졸속 입법이라는 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류의 일방적 발표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 제시라든가 오히려 따끔한 지적과 비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슈 오늘 일부 동분서주에서 서버 폭주로 인한 오류 발생으로 교사 임용 절차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보도는 기자의 충분한 설명으로 핵심 내용은 뭔지 시청자들이 이해는 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기관의 조치들을 인터뷰를 담지 않고 그냥 기자의 말로서만 설명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그만큼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버 폭주로 접수를 못한 억울한 수험생과 이를 봐줘서는 안 된다는 그 수험생들의 찬반 인터뷰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뉴스 선정의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스 출발을 보면 기획 의도가 밤동안 일어난 각종 소식, 오늘 예고된 정책 활동, 시차는 미국, 유럽 소식 이런 걸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외국 소식이 좀 전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뉴스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활동, 난민 문제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는 그런 뉴스는 없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미국, 유럽 증시의 흐름을 정리하면 뉴스 제작도 편하고 소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군에 따라서 선호하는 뉴스의 종목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YTN에서 한번 시청자 서베이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어느 시간대에 YTN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뉴스를 희망하는가 아마 좀 참고해서 국제 뉴스를 그리고 경제 흐름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개별 뉴스와 관련해서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 관련 뉴스가 가장 큰 꼭지로 많은 시간을 할애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고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는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보도 자체가 너무 감성적으로 보도하는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사실 자체만으로 충분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성적으로 보도하지 않아도 넉넉히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냉담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보도도 좀 보태졌었으면 좋지 않을까.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좀 보도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새벽 4시 반에 시작하는 뉴스 출발은 뭐 늘 이제 시청자도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뭐 밤새 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우실 텐데 역시 그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국제 뉴스 특히 뭐 미국이라든지 중남미는 오후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저녁 7, 8시이기 때문에 그때쯤 돼서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국제 뉴스를 좀 많이 소개해 주시면 그 제작하시는 분들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들도 방금 들어온 뉴스를 들으니까 어제 뉴스가 아니고 그래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이날 그 자막에서 자막의 작은 글씨로 일본 여성 1,500명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그 글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얘기인데 더군다나 그 한일 정상회담이 11월 초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라면 뭐 이런 얘기를 좀 크게 띄워서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스 출발해서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 소식이 3가지가 이제 톱 뉴스로 소개가 됐는데요. 88세 북한 할아버지가 이제 노래를 한 1분 한 20초 가량. 전 여태까지 텔레비전 뉴스 중에서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리포트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근데 반면에 또 못 보던 걸 또 보니까 이왕이면 기자가 조금 더 이렇게 배경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8시 뉴스에는 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는 한 5초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그때 있었던 상황을 그 설명을 아주 전달력 높게 해주셔서 사실 그 두 프로그램 사이의 균형은 잘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 이제 뭐 출연이라든지 가벼운 그런 그 포맷에서는 노래를 계속 틀어도 아주 오히려 더 시청률이 올라가고 좋을 것 같은데 4시 반에 이제 리포트 포맷에서 들어가니까 조금 아직은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분도 많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초미세주의보가 내렸다는 뉴스에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계속 말이 혼용되고 있어서 시청자에게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차이가 무엇이고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캐스터의 말은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데 자막에는 미세먼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118, 충북 117 화면에 표시된 내용은 이게 아마 초미세먼지인지
미세먼지인지 사람들을 혼동할 수 있는데 실제로 초미세먼지는 100 이상이면 매우 나쁨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는 150까지는 나쁨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아주 나쁨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해놓고 이야기는 또 초미세먼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도 초미세먼지가 뭔지 미세먼지가 뭔지 황사, 먼지는 다 먼지지만 그 개념적인 정확히 하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하는 내용 중에 초미세먼지에 자막하고 미세먼지하고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사이 사건 사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밤이라는 개념은 해가 진 다음부터를 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6시 좀 넘어서부터가 밤입니다. 그래서 5시 40분 정도에 사고 난 것이 2개 나와 있는데 그건 밤이 아니죠. 그래서 낮과 밤의 기준은 일출과 일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국 보도에서 운전 보도에서 주먹 다짐이라든가 몽둥이로 싸우는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 선동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아침 시간에 이런 장면을 그대로 보면 시청자들의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과 이 중고과정 단축에 대한 학제 개편 뉴스의 경우 왜 추진하려는지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단점은 무엇이고 문제는 없는지 취재해 주었으면 싶었고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인터뷰로 직접 반영되었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국가모독죄위원 결정 뉴스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몇 명이나 처벌받은 건지 궁금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취재할 수 없는지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삼성 야구 선수들의 도박 뉴스의 경우 뉴스의 요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도입부에 시리즈 출전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발표만 있었고 실제 보도된 내용은 주요 투수진이 출전하지 못하지만 강한 타력과 외국인 투수진이 있어서 승리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 발병자 30명 보상급 지급 뉴스 역시 90명 중에 30명이 합의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60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보도되지 않아 궁금했습니다. 이슈 오늘 일부에서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가 아쉬웠는데요.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뉴스를 이 날씨 보도처럼 처리했는데 심각한 미세먼지의 원인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폐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출입을 자제하는 거랑 마스크를 쓰는 거 말고 대책은 없는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만큼 보다 더 심층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임용시험 접수 과정에서 벌어진 주먹구구 행정은 이 취재기자가 출연해서 상세하게 전달해줘서 정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묻고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좀 보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식당에서 외부인이 식사를 해서 골목 식당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뉴스를 공공기관 식당과 골목 식당의 대립으로 해석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 첫 부분에는 시민단체가 법원 구내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히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식품위생법을 이야기하고 보도 내용은 두 집단 간의 대립 구도에 초점이 맞추어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산가족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버님 노래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것 때 약간 설명이 좀 있든지 그냥 노래만 새벽에 그걸 다 듣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 조금 지루하겠다. 제가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래를 할 때 설명이 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이산가족 상봉 취재를 할 때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하든가 해서 이게 정말 왜 이렇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걸 했으면은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좀 서운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 초중고등학교 학제 개편에서도 교육부가 정말 중요한 부서인데 교육부 얘기는 듣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어떤지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국가 모독죄를 할 때 저는 참 조금 이해가 되게 1988년부터 지금 27년이 지났는데 왜 27년 동안은
그냥 설명이 없는지, 이게 사실은 뉴스 출발에도 있었고 이슈 오늘에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 27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이 법안이 폐기되고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어서 이제 헌재에서 그게 되는지 하는 걸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이팔 사건에서는 제가 뭐 과학수사한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데 막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저거는 좀 아닌데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왜 양복 입은 분이 그 폴리스 라인에 막 들어갈까, 그런 생각은 제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미국 경찰 총격 사건 이후에 갑자기 김대근, 박상현 앵커의 사진이 이렇게 막 쫙 등장이 되거든요. 근데 사건과 꼭 연결된 듯한 느낌을 제가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첫 번째 처음 뉴스 출발 일부에서 나왔던 두 분에 있는 사진이 나왔어서 제가 보기에 사진이 차라리 먼저는 두 분 사진 하나하나를 나오면서 하니까 사건과 연결된 것 같아서 조금 그게 어색하다는 느낌을 좀 제가 받았습니다. 이슈 오늘 일부에서 보복운전, 미국의 보복운전 관련 보도에서는 살인, 또 1년에 450만 건 발생, 또 이렇게 또 미국 하면서 적나라하게 또 내용도 보도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보도하는 장점은 있지만 자칫하면은 시청자들이 미국 같은 선진국도 이러는구나,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나쁜 영향도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보복 운전 현황과 이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 이런 부분도 함께 보도해서 보복 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 영향을 좀 줄이는데 기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분서주 코너에서는 임용시험, 원서 접수조차 주먹구구 이렇게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해서 8분 동안 이제 사건의 전개사항을 보도하는데 8분 내내 보고 있으면은 뭐 이해도 되고 자세히 내용은 충분히 숙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시간에 이렇게 다 바쁘기 때문에 뉴스 보다가 또 딴 하다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좀 기자가 구두로만 설명하기보다는 그림이나 도표 이런 부분, 또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 이런 것도 좀 함께 설명하면은 시청자가 이해하는데 쉽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화재나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 보도 시에는 사건 내용 보도도 중요한데 좀 반드시 간략하게라도 사건, 사고의 원인하고 이런 데 대한 예방책도 함께 보도하면 사회적으로 YTN이 아주 긍정적인 파급 영향을 끼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 10월 22일에 있었던 YTN DMB 10월 시청자위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선영의 뉴스나이트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엄청난 이 탈세니 비리니 부조리니 이런 거 듣는 것보다는 기분 좋은 것들을 아까 절약을 했다, 또 미담들이 있을 거고 파문은. 근데 왜 우리의 우리나라 뉴스는 전부 다 이렇게 파헤치는 것만, 비리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미담 같은 걸로도 한번 이 뉴스나이트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2분 동안 김선영 앵커분이 직접 그 캣맘인가 그 사건을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앵커가 뭔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다. 딱 1분 30초에 끊어졌는데 왜, 뭐 때문에 자기가 그걸 했을까? 어떤 해설도 아니고, 단순히 기자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정리를 해주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이 김선영 씨의 존재 이유가 뭔가,
과연. 예, 그리고 너무 또 영어를 많이 씁니다. 뭐 캣맘을 왜 씁니까? 뭐 다른 데서 캣맘 했다고 해서 YTN에서 캣맘 뭐 그냥 고양이 엄마 하면 되지 뭘 그걸 캣맘 예, 그런 12일 날에는 이제 그 공감톡이라는 그 코너가 있어서 그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가 나와서 있었던 그 아무래도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뉴스 프로인데 마지막에 이제 그 파페라 가수니까는 좀 노래를 한번 좀 불러줄 수 있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예능 프로가 아닌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오신 분한테 가수가 나오면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 뭐 개그맨이 나오면 한번 웃겨보라라든가, 뭐 연기자가 나오면 연기를 해보라 이런 부분은 조금 굳이 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이런 뉴스나 이런 인터뷰 그 당시 분위기에서 볼 때 오히려 그 상황에서 노래를 듣는 것은 조금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이 정말 그 앞에서도 그런 말씀들 하셨는데 독특하게 뭐라고 내세울 수 있는 캐릭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전형적인 뉴스 프로그램에 이게 늘리는 건 아니지만 그 공감 토크라고 하는 토크 코너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정도 그런 정도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정보와 감성을 전하는 알차고 섬세한 종합 뉴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정보 알차고 종합 뉴스 이거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감성과 섬세함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약에 그 여성 단독 앵커인 것을 표현한 거라 그러면은 그게 그 감성과 섬세함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렇게 적절한 얘기는 아니지 않나. 정말 뉴스의 내용이나 진행 방식이 그 감성이 있고 좀 섬세해야 되는데 실제 여성 앵커지만은 그 진행하는 방식은 뭐 그렇게 그 감성이 넘치거나 아니면 섬세하거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거든요. YTN에서 그 우리의 뇌리에 아주 강하게 남아 있는 여성 앵커가 있는가? 그 이제 남성들은 뭐 호준성 뭐 해가지고 이제 몇 분 있단 말이죠. 있는데 여성은 그렇게 이제 아주 강한 그 인상을 남긴 앵커가 없어요. 그러면 개국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없다 그러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여성 앵커를 갖다가 이렇게 키우고 뭐 혹은 그 강력한 여성 앵커를 갖다 발굴하고 키우고 그런 노력을 게을리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 들면서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뉴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방송사들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늙은 앵커, 늙은 남성 앵커, 젊은 여성 앵커 뭐 이런 조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좀 깨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캣맘 사건과 관련해서도 저도 이제 명명에서 굉장히 이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특히 이제 뭐 혐오 범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언론에 의해서 유도되지 않았나 이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요것 같은 경우도 3일 내내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 경찰이 이제 어떤 수사 과정을 쭉 밟고 있다. 근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3일 동안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경찰이 무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뭐 때문에 저걸 저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타이틀이 김선영의 뉴스나이트인데요. 왜 김선영의 뉴스나이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선영 씨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김선영 씨가 처음 끝까지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오동건 앵커가 나와서 또 이야기도 하고 다 하는데 왜 김선영의 뉴스나이트인지 그리고 또 이게 아마 제작 의도가 조금은 이 다른 뉴스 프로그램하고 좀 다르게 조금 보면 기분 좋고 아마 이런 걸 기획 의도로 하신 것 같은데 과연 다른 뉴스 프로그램하고 뭐가 다르지? 라는 조금 차별성이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을 하루를 정리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굵직굵직한 것도 좋지만 조금 소소한 기사들 그리고 좀 미담이 있어서 훈훈하게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